안녕하세요. 오늘 보성강의 하게 된 고영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제목 아시는 분? 우리 세대는 알 텐데. 네. 오늘 여러분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 너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 네. 015B. 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 팬이었어요. 자, 오늘 여러분께 저는 돈 되는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이 제품보다 제품만 먹어도 좋아. 그렇지만 어차피 소비할 거 내가 단돈 몇만 원이라도 캐시백 받을 수 있다고 하면 한번 드러나 보자. 그래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이 모자를 제가 쓰고 나온 건요. 우리 지금 이번 달 컨셉이 할로윈이에요. 네.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나이가 이제 좀 먹어가면서 얼마나 동심을 많이 잃고 살았어요. 그래서 앞에 보면 지금 여기 나가서서 일단 커피 마시는데 옆에 보면 할로윈 사진 찍을 수 있는 부스도 마련해놨어요. 한 번씩 모자도 써보시고 사진도 찍어보시고 기분 좀 내보시라고 이렇게 모자를 썼고요. 이제 강의는 해야 되니까 좀 벗을게요. 근데 모자 쓰는 게 더 이쁘다는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자, 저의 강의를 들어보신 분도 있고, 네, 저를 처음 보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96년도 96학번이죠. 96학번으로 국군 간호사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사관학교를 4년 동안 다녔습니다. 사관학교는 대학 정규 과정에 군사학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대한민국 육군 내지 공군, 해군, 소위를 인관하는 그런 목적을 지닌 특수학교예요. 그래서 여름과 겨울에는 이렇게 군사학을 이수하느라고 보통 대학생들 방학이 한 2달쯤 되나요? 네, 석 달까지도 돼요. 저는 사관학교 4년 동안 방학을 2주 이상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학기 중에는 다 군사학을 배워야 돼요. 이렇게 해서 2000년에 청운의 꿈을 꿈고 대한민국 육군 소위로 인관을 해서 간호장교로 10년 동안 근무를 했어요. 국군 마산병원, 국군 덕정병원, 국군 수도병원, 그리고 국군 양주병원에서 대위로 전역을 합니다. 먼저 전역을 시킨 동기들도 있고 저는 10년 군 생활을 꽉 채워서 2010년에 전역을 했죠. 그런데 사실 제가 10년 만에 군대를 전역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건 어차피 내가 우리나라 군대 사회에서 이 피라미드에 TO가 있는 조직 내에서는 지금 간호장교로 최고 직급이 원스타예요. 근데 야 내가 원스타가 될 수는 없겠다. 그럼 어설프게 소령중령 될 바에야 빠르게 사회 나가서 다른 할 일을 찾아보자. 그래서 저는 저의 커리어를 높일 수 있는 일들을 진짜 많이 준비했어요. 일단 간호사니까 면허는 있어야죠. 간호사 면허. 학교 다니는 동안에 또 교육학을 이수해서 교직 교원 자격증 2급, 보건교사 2급, 그 당시엔 양호교사를 하고 있어요. 그걸 따놓고 그리고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따놨어요. 그리고 보건교육사 자격증도 따놓고요. 자살 예방 전문가 과정도 공부해놓고 이게 끝판왕인데 미국 간호사 면허를 따버려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내가 간호사로 있어봤자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간호사의 이미지가 의사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일 것 같, 이 이미지가 쭉 지속된다면 내 직업에 스스로 프라이드를 느낄 수 없다는 생각에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가자. 그래서 미국 간호사 면허를 3개월 준비하고 바로 딴 것 같아요. 이제 사회 나갈 준비 다 끝냈죠. 다 끝냈는데 요때 제가 전역을 하고 나서 바로 미국을 가지 않고 학교에 일단 자리를 잡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미국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쿼터라고 해요. 그 직업 이민을 올 수 있는 사람들의 자리를 굉장히 제한시켜놨기 때문에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자 하고서 아까 저 양호교사, 보건교사 자격증이 있었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보건선생님으로 1년 1년 기간제를 연장하면서 6년 동안 머물게 돼요. 그럼 저는 직업이 2개의 인생이었죠. 첫 번째 직업은 군인이었고 직업군인이었고 두 번째 직업은 학교 교사였어요. 그럼 이제 교사 생활을 맛보게 되면 교사들 딱 이렇게 주변에서 보시면 뭐가 제일 부러워 보여요? 방학. 그쵸? 방학.
방학을 맛보게 되니까 미국 가지 말고 정교사 면허를 딸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 그 교직 시험 어때요? 어려워요. 매우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보건교사만 해도 저희 동기들이나 선배들, 후배들 보면 노량진에 한 3년 작정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사실 각자의 직업에서 간호사로서의 역할과 그 직업을 이수하던 사람들이 교육학을 또 배워서 그걸 또 시험 준비를 해야 되니까 대부분 나이는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 새로운 도전은 늘 겁나잖아요. 근데 이때 저한테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이제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이게 군인의 봉급표예요. 군인들은 그럼 얼마나 벌까? 저는 소위로 인관해서 중위, 대위 제가 10호봉으로 전역했으니까 그 당시에 월급은 수당 빼고 봉급만 280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교를 가보니 학교에서는 호봉제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가 23호봉이었어요. 학교에 들어갔을 때 좋았던 점은 군대에서의 제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23호봉이면 웬만한 부장교사급의 호봉이에요. 그러니까 기간제 교사가 부장급의 월급을 받아가니까 생활은 나쁘지 않지만 근데 생각해보세요. 320. 그러니까 많이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돈이지만 절대 이걸 모아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돈은 아니에요. 먹고 살 정도의 돈, 다 그 정도까지만 주더라고요. 근데 이때 저에게 찾아왔던 큰 위기가 있어요. 제가 보건교사 하다가 사고가 크게 나서 5급 척추 장애인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를 보시면 다리도 살짝 절고 그리고 자세도 약간 구부정한 게 제가 지금 허리에 핀이 8개가 박혀 있어요. 건강한 상태가 아니에요. 자, 그럼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내가 장애가 있는 몸이었을 때 사회에 나가서 나를 직원으로 고용해서 써줄 수 있는 직장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기서 저는 한계에 크게 부딪히게 돼요. 공부는 많이 했어. 그런데 내가 몸을 써서 누구를 간호할 수 없어. 평생 이루었던 꿈, 평생 꿈꾸던 꿈을 한순간에 이건 사고였잖아요. 제가 다치고 싶어서 다친 것도 아니었거든요. 와르르 무너지게 되죠. 그때 제가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읽게 됐어요. 그 책에서는요, 현금 흐름의 사사분면이라는 걸 얘기해요. 저는 군인으로 봉급받았었고 교사로 봉급받았던 사람이고 당연히 제가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니 이 봉급을 못 받아본 사람이에요. 근데 학교에 있거나 저희 군대에서의 선배들한테도 전역하면 뭐 하실 거예요? 퇴직하면 뭐 하실 거예요? 많이 여쭤봤을 때 그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퇴직금 가지고서 가게 차릴 거야. 어떤 가게 차리실 건데요? 치킨집이나 카페 아니면 편의점. 그쵸? 그럼 여기가 끝인 줄 알았어요. 내가 나의 시간을 바꿔서 누군가에게 고용이 되고 피고용인으로 그들에게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는 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다였다라고 생각했다가 그럼 자영업을 해야 되나? 근데 이 책이 저한테 무엇을 알려줬냐면 지금까지 나는 시간을 돈으로 바꾸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정말 돈을 버는 사람들, 돈이 돈을 벌게 만드는 사람들은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서 돈으로 환원시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여기 무슨 커피 자판기가 있어요. 그 자판기에다가 동전을 넣고 커피를 뽑아 마시죠. 그러면 이 자판기의 주인은 하루든 이틀이든 이 기계를 청소해 주러 오면서 남는 재고량을 파악하고 돈을 걷어가서 돈을 벌죠.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주인이 했어요? 자판기가 있어요? 자판기가 있죠. 이게 시스템이 돈 버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나 더 해볼게요. 여러분이 20억이라는 돈이 생겼어요. 20억을 뭐 아파트를 살 수도 있겠죠. 근데 나는 이거 예금할 거야. 그냥 불려놓고 이자 받아 먹을래. 20억을 은행에 넣었어요. 달마다 뭐 한 200, 300만 원씩 이자가 들어와요. 누가 일했어요? 은행의 예금 시스템이 일했어요. 이게 지금 시스템의 돈을 번다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비즈니스 오너라고 하는 일반 기업체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이런 시스템을 사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스템에 편승해야 하는데 안에 있는 투자가는 이렇게 애초에 무슨 돈이 굉장히 많아서 아니면 저작권료를 받거나 아니면 건물을 갖고 있어서 건물세를 받거나 근데 이건 저랑 관계가 없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럼 아까 시스템을 만들 거냐 시스템을 살 거냐 시스템을
이용할 거냐의 선택인데 한마디로 그거죠. 내일 여러분이 미국을 가야 돼요. 미국을 가야 되는데 미국 가는 가장 빠르고 안전하고 정확한 방법이 뭐예요? 비행기 타고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부터 비행기를 만들어. 이 어떤 개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만들어진 비행기, 운행하고 있는 비행기에 내가 가서 티켓 사서 타버리면 끝나는 일을 내가 뭔가를 시작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걸 내가 처음부터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진 않나? 라고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시스템에 편승하는 거라면 이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네트워크를 싫어하는데 그런 네트워크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불러봤어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마다 엄청나게 세일을 하는 그런 쇼핑의 특가 막 이렇게 행사하는 날이 있어요. 애들 옷을 사기 위해서 제가 미국 직구를 도전합니다. 도전을 했더니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뭘 써야 돼? 배송 대행진을 써야 돼. 배송 대행진을 쓰려고 제가 오마이집이라는 곳을 알아봤어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서 블로그에 들어가가지고 친절하게 써준 설명을 다 읽었더니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냐면 저의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인에 제 코드를 넣어주세요. 이런 문구 보신 적 있어요? 왜? 지인이 내 코드를 추천 코드를 등록하면요. 지인이 배송비를 결제를 할 때마다 결제 금액에 따라서 평생 적립받는 시스템이래요. 이 네트워크네. 은행에 예금을 하러 갔더니요. 손님이 가입하신 이 은행 예금을 친구분들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전달을 하셔서 전달받은 친구분이 추천인 코드에 고객님의 아이디를 입력하시면 추가 이율을 더 준대요. 그럼 저는 뭐 하겠어요? 야 너도 적금 하나 들어봐. 야, 너도 한 달에 한 10,000원씩만 넣어. 0.1%씩 더 준대. 얘기해야 돼. 이미 우리의 생활 속에 너무나 많은 부분에 네트워크가 들어와 있는데 나만 싫다고 거절하고 있는 거였다면 그럼 나도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나도 한번 돈을 벌어봐야 되지 않을까? 제 목소리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목이 말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이게 지금 감기 때문에 목이 좀 많이 상했는데 이게 조금 불편하세요? 듣기에? 아니요.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물 준비 안 해주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실제로 내 주변에서 내 친구들은 제 초등학교 친구들은 저게 미쳐가지고 학교 선생 때려치고 나가서 다단계 한다고 했어요. 저희 엄마는 나는 네가 학교 선생이면 좋겠는데 이 일 꼭 해야겠니? 라고 그랬어요.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죠. 그쵸? 근데 그거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치킨집을 차리고 싶어. 동네에 치킨집으로 돈을 벌고 있는 사장님한테 가서 사장님 치킨집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겠어요? 아니면 6개월 전에 망한 집에 가서 사장님 치킨집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겠어요? 잘하는 집 가서 물어보고 싶잖아요.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대로 알고 싶고 유산화를 정확히 알고 싶으면 유산화를 돈 벌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왜 6개월 전에, 1년 전에, 10년 전에 안 될 때마다 망했어요. 뭐 하다 망했어요. 잘 되는 거 못 봐. 이렇게. 근데 그분들이 직접 해본 사람들 솔직히 별로 없다? 그분들은 하지마. 내 주변에 누가 했다가 망했어. 야, 그 집 전세자금 날렸잖아. 해봤냐? 그것도 유산화. 그래서 유산화가 궁금하면 유산화를 잘하는 분한테 물어봐야죠.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냐? 본사를 가봐요. 들어보기 위해서. 네, 회원 직접 판매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는 그동안의 모든 물건, 농산품, 공산품 등을 다 이런 단계별 마진, 인건비, 창고비, 공고비, 광고비 이런 것들을 나, 소비자인 나가 부담하면서 물건을 구매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걸 직거래로 바꾸자는 거예요. 누가? 회사와 회원이 직접 거래하자. 한마디로 유산화의 제품을 나라는 개인이 소비자가 되어서 직접 회원가입하는 소비자가 되어서 먹고 쓰고 좋았던 경험을 전달해보자. 누구에게? 나의 지인들에게. 수입 곡선의 비교. 목소리 괜찮아요? 진짜? 네. 아 그래요? 죄송해요. 자, 이게 직장인의 그래프예요. 파란색은요. 직장인들은 처음 들어갈 때 우리 주변에 누집 아들이 이제 우리 벌써 누집 아들이 얘기할 때가 됐어. 누집 아들이 이번에 대학 졸업하고 나서 어디 들어갔대. 연봉 얼마 받았대? 얼마에 계약했대? 거기 초봉 얼마래?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월급을 계약했던 대로 받고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초년생들에게는 이 정도의 수입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매우 땡큐하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이분이 퇴직함에 따라서 그 수입은 급격하게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에 눈을 뜨기 시작해요. 근데 자영업은 처음에 투자금이 생기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손익분기점, 내가 투자한 금액과 내가 이익을 보는 금액이 또이또이 맞춰져서 이제부터 내가 손해를 다 감고 은행 빚을 갚고 이제 돈을 버는구나라는 그 시점, 손익분기점이 오기까지 버티는 사람 반, 나가 떨어지는 사람 반이야. 그렇죠? 잘 되면 당연히 직장인보다는 돈을 잘 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자, 처음부터 돈 된다는 네트워크 마케팅 경계하셔야 돼요. 미안한데 처음부터 돈 되는 데가 없어요. 제가 2014년 9월 달에 가입했어요. 그래서 9월 달에 처음 리셋으로 제품 섭취하고 주변에서 선생님들이 선생님 뭐 먹어? 선생님 뭐 먹어? 저 부업으로 시작했거든요. 선생님 뭐 먹어요? 보건쌤이 먹으니까 저 이거 먹었는데요. 그러면 저 따라 먹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제 첫 주급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저 4만 원 받았어요. 4만 원. 그래서 9월 달에 가입해서 10월, 11월, 12월 이 3개월 동안에 제가 총 얼마를 벌었나 봤더니 저 48만 원 벌었더라고요. 근데 그때 느꼈던 건 뭐냐면 우와 이거 돈 된다 이게 아니라 조금 싸게 먹었네? 이런 생각이었고 그때 그래서 싸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소개를 해볼까? 좋아. 그럼 난 내가 먹고 있는 제품 40만 원어치 애들이랑 나랑 같이 먹는 40만 원만 공짜로 먹어보자가 목표였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 정말 1년 후에 딱 봤더니 얼마 벌었게요? 480만 원 벌었어요. 40만 원씩 12달 먹으면 얼마예요? 저 제품 정말 공짜로 먹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3개월 동안 40만 원 벌었던 게 1년 동안 480을 벌 수 있다는 건 내가 작정하고 주변에 얘기를 해봤더니 돈이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때부터 제가 여기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배워봐야겠다. 부업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왜? 인쇄 수입이라며. 애들한테 상속으로 줄 수 있다며. 나는 어차피 신체상의 건강은 이미 잃었고 내가 언제 다시 못 걷거나 휠체어를 탈지도 모르는데 뭐라도 만들어놔야겠다. 내가 걸을 수 있을 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그래서 제대로 배워보기로 밥 먹고 그 다음부터 수입이 조금씩 뜨기 시작하는 거죠. 본격적으로 배워봐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됐을 때. 저는 많이 버는 사람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엄청나게 훌륭하게 잘 벌었던 사람은 아니고 제가 어떻게 보면 평균이에요. 여러분도 저처럼만 시스템 나와서 공부하시면 누구나 받아갈 수 있는 평균 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사람인데 400이 1800이 되고 1800이 3800이 되고 3800이 6000이 되는 걸 저는 겪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자신있게 나와서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게 유선나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나이 보지 않고요. 연령 보지 않고 성별, 사회적 경험, 학벌, 배경, 심지어 저처럼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브랜드 체인지만으로도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유선나에서 들어오는 모든 후원수당 이런 돈은요. 소비 캐시백이에요. 소비 캐시백이 뭐지? 내가 쓰는 돈을 어느 정도로 환산해서 다시 돌려받는 건데 이 소비 캐시백을 집중적으로 많이 연구하시는 분들은요. 일상생활에서 카드도 신경 써서 씁니다. 그리고 주유소도 신경 써서 가세요. SK 주유소 갈 때는요. OK 캐시백 카드 챙기시고요. GS 편의점 갈 때는요. GS 카드 챙기세요. 적립. 왜? 내가 돈을 쓰는데 그만큼의 보상을 받아야지. 내 돈 쓰는데. 어떤 카드는 나한테 2%를 적립해준다 그러고 어떤 카드는 나한테 10%를 적립해준다 그러면 난 당연히 10%짜리 카드를 쓰겠지. 이게 현명한 소비잖아요. 어차피 돈 쓸 건데 이 브랜드 체인지만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팀으로 하는 사업이죠. 이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여기에 제 파트너 있어요? 여기에? 없어요. 이 안에는 지금 제 파트너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 누구예요? 유더베스트 그룹, 유선나 코리아 안에서 가장 가슴이 뜨거운 유더베스트 그룹 안에 있는 저의 형제라인 유령님들이에요.
함께 유산화를 너무 사랑하고 유산화로 건강을 찾고 싶고 유산화로 나의 미래를 바꾸고 싶은 열정과 에너지가 있는 분들이라고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유산화 진짜 돈 된다. 열심히 해봐야지. 돈 벌면 저한테 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렇지만 저는 이 얘기를 오늘 또 여러분들한테 해요. 왜? 우리 팀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이 가치를 함께 깨닫고 함께 전달할 때 궁극적으로 유산화 코리아가 성장할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우리가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팀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노력한 만큼 받을 수 있어요. 선생님은 23호봉이니까 이만큼만 받아가셔야 돼요. 교장선생님은 몇 호봉이시니까 얼마를 받아가셔야가 아니라 내가 이제 시작한 지 3개월이 됐어도 내가 이제 시작한 지 1년이 됐어도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은 노력을 했다면 더 받아갈 수 있는 오픈된 보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유산화 보상 플랜의 기본은요. 처음에는 회원가입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품을 써보셔야 돼요. 내가 먹고 좋았던 경험을 전달하기 위해서 경험을 전달하게 되면 나는 수익이 발생하고 이 수익이 발생했던 것도 다시 전달하다 보면 나로 인해 팀이 형성되게 되죠. 유산화가 어떻게 돈이 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보상의 특별함을 먼저 말씀드려야 돼요. 첫 번째는요. 유산화는 바이너리입니다. 바이너리 들어보셨어요? 네. 두 줄이라는 뜻이에요. 두 팔, 양팔, 왼팔과 오른팔 두 줄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나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을 나한테만 따닥따닥따닥 붙여주는 게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단 두 사람에게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레그가 그려지죠. 나 밑에 내가 소개했던 친구, 그 친구 밑에 그 친구가 소개했던 친구 두 명씩 내가 살면서 이 제품 먹어보니까 정말 좋던데 라고 소개할 사람 두 명씩은 다 있잖아요. 그쵸? 아래로만 내려가는데 그래서 이 내려가는 아래에서의 매출을 모두 공유하되 위에서는 어떤 효과를 받을 수 있냐. 아래에 있는 분들은요. 저는 예를 들어 세 번째 분을 소개하고 싶을 때 그 세 번째 분을 당연히 어느 한 줄의 밑에다가 내릴 거예요. 서로 간의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유산화 보상 플랜 특별한 두 번째는 바로 기피의 제한이 없는 겁니다. 네트워크를 좀 들어봤다, 나 어디 설명회 가봤다 하시는 분들은 유산화 보상 처음에 들을 때 너희는 그럼 몇 단계까지 줘? 라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제한 없이 무한 기피로 다 줘.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피의 제한 없이 누구나 다 인정해준다. 내 밑으로 5번째 건, 10번째 건, 50번째 건, 100번째 건, 1000번째 건 그 모든 매출은 함께 공유되어서 함께 중고 매출을 받았습니다. 누구나 공정하게 20%씩 주고 있어요. 이 20%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20%의 후원 수당은요. 대부분의 경우 실적이나 직급이 낮으면 어느 회사든 다 비율이 낮고 실적이나 직급이 높으면 비율이 높은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심지어 회사에서도 인턴 사원은 3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치고 정직원이 되었을 때 100%의 월급을 받거나 일반 사원보다 대리가 더 받고 대리보다 과장이 더 받고 과장보다 사장이 더 받는 걸 매우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네트워크 판에 와서도 나보다 스폰서가 더 받고 스폰서보다 그 위에 스폰서가 더 받고 당연히 퍼센테이지가 달라가는 거지 라고 합리화를 시키는데 아니요. 공정해야죠. 네트워크에서는. 오늘 쌓인 내 건, 5년 전에 쌓인 내 건, 10년 전에 쌓인 내 건 본인이 노력하는 만큼 받아가는 누구나 20%의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2월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가 이번 주에 수당을 받고 수당으로 전환시키지 못했던 이만큼의 점수가 있다면 그건 다음 주로 2월 시켜줍니다. 실적 2월을 쉽게 풀이하자면 한마디로 마감이 없다. 마감이 없다를 조금 더 쉽게 풀이하자면 사재기할 필요가 없다예요. 네트워크 왜 싫어하는데? 사재기 때문에 싫어하시잖아요. 사재기를 애초부터 봉쇄해놨던 보상이라면 이건 내가 손해볼 일은 없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럼 기피의 제한이 없고 누구나 20% 주는데 자녀 실적을 2월에 준다는 이 항목들을 가지고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내 왼쪽에 3,000점, 내 오른쪽에 2,000점 있다고 했을 때 이 중에 작은 쪽이 어느 쪽이에요? 2,000이죠. 그래서
작은 기준으로 20%를 줄 거예요. 2천을 기준으로 20%를 주고 나니까 여기 뭐가 남아요? 1,000이 남아요. 2천을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2월에 주겠다고요. 그런데 20%씩 준다 그랬는데 20% 주는 가게가 하나인 게 좋아요? 3개인 게 좋아요? 3개인 게 좋겠죠. 20% 하나보다 20%, 20, 20이 훨씬 돈이 된다는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처음 여러분들이 사인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BC를 개선하는 방법이 기간에 관계없이 누구나 회원가입, 멤버십에 가입하는 비용은 똑같이 평생 2만 원이에요. 코스트코 가세요? 코스트코 회비가 평생 회비예요? 연회비예요. 얼마씩 내세요? 저 38,000원 냈어요. 그쵸? 해마다 38,000원씩을 내고서도 마트를 이용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 지금 영양제 사고 스킨케어 사고 샴푸린스 사는 마트를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도 평생에 딱 한 번만 내고 얼마? 2만 원. 근데 이게 2만 원을 내고 내가 제품을 구매하면 구매 실적의 점수가 누적이 되면서 BC가 자동으로 오픈이 돼요. 그래서 200점이 누적되면 가게 하나, 20% 주는 가게 하나가 되고요. 누적으로 400포인트가 되면 이게 가게를 3개를 주는 회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딱 하나 단서가 있는데 가입 후에 6주 이내라는 단서가 붙어요. 근데 이거 평생 딱 한 번이에요. 가게를 3개 가질 수 있는 기회는 평생 단 한 번, 내가 가입 후 6주 이내에 400포인트에 해당하는 제품을 먹고 썼을 때. 수당을 정산하는 방법, 그럼 어떻게 너네는 주니? 내가 20% 주는 가게가 3개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저 밑에 있는 G라는 나의 소비자가 400점을 먹으면 이 400이 그 위로 배치되어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올라갑니다. 여기 PT에는 나까지밖에 올리지 않았지만 내가 추천인으로 썼던 나의 스폰서가 추천인으로 썼던 그 위의 스폰서까지 이 400점은 모두 함께 공유될 거예요. H라는 사업자가 200점을 먹으면 이 200점도 모두 같이 공유하게 되는 거죠. E라는 사업자가 200점을 먹어도 모두 함께 올라가는 거고 F가 먹었던 점수, A가 먹었던 점수, B가 먹었던 점수. 자, 이 중에서 유산화 사업이 할만하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이걸 일일이 다 개별적으로 맨투맨으로 1대1로 팔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중복으로 기피의 제한 없이 다 올려주기 때문에 이 중복 매출을 공유할 수 있는데 E라는 친구는 벌써 아래에 있는 G와 H가 제품을 먹어줬기 때문에 이쪽에 600점이 쌓였고요. A는 800, 나는 1400, 나의 1번 가게는 1600, 매출 기피, 무한 기피이기 때문에 누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무한 기피고 누구나 20% 주고 자녀 실적을 2월에 준다는 전제 하에 자, 나의 2번 가게가 왼쪽으로 3,000, 오른쪽으로 2,000 미쳤을 때 작은 쪽 어느 쪽이에요? 2,000. 아까 봤던 그림하고 똑같죠? 그럼 남은 1,000포인트 어떻게 해준다? 2월에 준다. 언제로 2월에 준다? 다음 주로 2월에 준다. 왜 다음 주로 2월에 줄까? 유산화는 주급 주는 회사니까. 계산해보면 2,000의 20%는 400인데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처음에 돈은 달러로 계산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고정 환율 곱해주죠. 1,150원. 그래서 46만 원이 나와요. 나의 2번 가게 46만 원 됐습니다. 나의 3번 가게가 왼쪽 2,000, 오른쪽 2,000이라고 했을 때 이 중에 작은 쪽 어디예요? 네, 여기는 작은 쪽이 없이 똑같네요. 그러니까 매우 계산이 쉬워졌다. 2,000. 똑같이 2,000에 20% 곱해주고 400달러 나왔을 때 고정 환율 얼마다? 1,150원 곱해줬더니 난 3번 가게에서도 46만 원을 받았어. 그런데 20% 주는 가게가 3개였잖아요. 지금 20% 주는 가게 하나, 2개만 계산했죠. 제일 위에 있는 이 가게 계산하고 넘어가야죠. 봤더니 나의 맨 위에 있는 1번 가게 기준으로 왼쪽은 아까 3,000과 2,000이 더해져서 얼마가 됐어요? 5,000이 됐어요. 그리고 나의 오른쪽은 2,000과 2,000이 더해져서 얼마가 됐어요?
4천이 됐어요. 와, 5천과 4천이다. 이 중에 작은 쪽은 어딜까요? 4천이죠. 여기도 똑같이 이 천점은 언제로 이월한다? 다음 주로 이월한다. 4천에 20% 곱했더니 $800. 고정환율 1150원 곱했더니 얼마? 92만원. 내가 만약에 20% 들어오는 가게가 하나였다면요, 저는 92만원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20% 주는 가게가 3개이기 때문에 저는 얼마 받았어요? 92만원 추가로 더 받았죠. 184만원을 받았는데 이게 주급이란 말이에요. 유선아이 주급이 언제 들어와요? 그쵸. 금요일 날 아침, 오늘 아침에 리더니 통장에 184만원이 들어왔어요. 어때요? 좋아요. 뭐 하실 거예요? 생각 안 해봤어요? 하셔야 될 거예요. 왜? 다음 주에 또 들어올 거거든요. 이걸 매주 받는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이게 완성된 그림이에요? 유산화 보상에서 이게 완성된 그림이에요? 아니에요. 만들어가는 그림이에요. 이걸 주급 4주 곱했더니 한 달에 730. 그런데 연봉으로 따져보니까 1억. 물론 주변에 그런 분들 계세요. 나 한 달에 그냥 1,000만 원은 벌어. 그래서 너네가 제안하는 돈이 그렇게 큰 돈인지 잘 모르겠다. 근데 제가 그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그분은 정말 인쇄 수입으로 벌고 계시는지, 시간을 돈으로 바꾸시는 분이 아니신지. 유산화를 하면서 이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면 여러분은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아이들의 학교에 참여 수업도 따라갈 수 있고, 내가 9to5로 어떤 직장에 매여 있지 않아도 내 좋은 사람들과 좋은 에너지를 나누고 같이 건강해지는 이야기라고 미래를 꿈꾸면서 벌어갈 수 있는 돈인데, 그분들은 과연 그 1,000만 원이 그들의 순수익인지, 그분들의 시간은 과연 자유로우신지. 우리가 꿈꾸는 건 시간과 돈과 건강을 다 잡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정도면 어떨 것 같아요? 좋죠. 동일한 매출로 가게 하나로 갈 건지 가게 3개로 갈 건지 어떤 게 더 내 수입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건 여러분은 다 알 수 있어요. 선택만 하시면 돼요. 어떤 선택을 하건 그건 본인이 결정하시는 거죠. 아무도 강요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와, 20%씩 주는 가게 3개만 해도 아까 수입이 2배로 뛰었는데, 이런 가게 관리자님들 이렇게 늘어나면 어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셋. 20%씩 주는 가게가 13. 쉽게 생각할게요. 20%씩 주는 가게 한 개에서 한 달에 최고 벌 수 있는 돈은 600이에요. 한 달 600. 그럼 가게 3개에서 최고 벌 수 있는 돈 얼마예요? 600, 600, 600, 180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개에서 600씩 벌어봐요. 어떨 것 같아요? 왜 유산화가 무한소득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냐면, 벌어갈 수 있는 소득의 상한선을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이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이용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수익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추가 비즈니스 센터는 어떻게 받는 건데요? 나의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내 왼쪽으로 5,000점, 오른쪽으로 5,000점이 올라오는 순간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올 때 우리는 이거를 맥스 아웃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 지금 테이블 위에 물병 있죠? 이 물병이 몇 ml짜리예요? 아마 300ml짜리일 거예요. 이 300ml짜리 물병에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물 1리터를 부어봐. 어떻게 돼요? 넘쳐 흐르죠. 유산화는 단계 제한에 깊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깊이 제한은 없는데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를 정해놨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앉아서 너무 무한정에 돈을 벌어가. 이건 공정하지 않아. 그래서 담을 수 있는 크기의 제한을 뒀어요. 5,000대 5,000까지만 담아. 아래에서 10만이 올라와도 5,000대 5,000까지만 담아. 그럼 대신 어떤 기회를 줄 건데, 새롭게 시작해. 새롭게 너의 비즈니스 센터를 줄 테니까 최고 한 달에 600을 벌 수 있는 새로운 대리점을 줄 테니 왼쪽 오른쪽 새롭게 파트너를 양성하고 소비자를 찾아서 동등한 조건에서 새로 시작해 라고 대리점을 하나 더 주는 거예요. 맞을 때, 맥스아웃이라는 게 맞을 때 한 가게에서 2개씩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 맞지 않은 가게, 맞을 때마다 2개씩 생기거든요. 이걸 어디다가 배치하는지가 중요해요. 어디다 배치할까요? 아까 바이너리의 구조에서 보이시죠? 내가 누구를 소개할 수 있는데 그걸 다 어디다가만 배치할 수 있어요? 네, 파트너 밑으로만 배치할 수 있어요. 그럼 생각해봐요. 리더닝 스폰서님이 누구세요? 네. 그럼 그 위에 스폰서님이 누구세요? 그 위에 스폰서님이 누구세요?
김여 리더님이세요? 좋아요. 그러면 김여 리더님이 본인의 리엔트리를 리더님 밑에다 꽂았어요. 어때요? 좋죠. 스폰서가 파트너 밑에 가서 일한다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리더님한테만 좋아요? 아니요. 꽂은 스폰서한테도 좋아요. 왜? 네트워크하는 사람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게 뭐예요?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나랑 맞지 않아요 라고 사업을 접고 들어갈까봐 우리끼리 쓰는 말로 전문 용어로 레그가 붕괴될까봐 걱정하고 있는데 내 붕괴될 수 있는 레그를 누가 바치고 있어? 내가 바치고 있어. 무너져 안 무너져? 절대 안 무너져요. 유산화 보상이 기가 막힌 건 아주 바이너리라고 완벽한 보상은 아닌데 바이너리가 갖고 올 수 있는 취약점들을 곳곳에 보완해놨어요. 스폰서가 파트너를 돕게 만들고 파트너가 다시 스폰서를 돕게 만들고 서로 간의 시너지를 내면서 너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는 그런 보상을 만들어놨어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꾸 생깁니다. 그런데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이 없어요. 비즈니스 센터가 무한대로 나와요. 그래서 수입이 무한대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 월급 같은 개념이에요. 20% 준다는 건 월급 같은 개념이고 이제부터는 보너스로 넘어갈게요. 보너스가 평생 매칭 보너스, 리더십 보너스, 엘리트 보너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있는데 이 중에 대박은 평생 매칭 보너스예요. 평생 매칭 보너스는 상상하는 보너스예요. 지금 당장은 여러분에게 큰 느낌이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5년 후, 10년 후를 바라봐야 되는 보너스니까. 뭔데 내가 직접 소개한 파트너의 수입의 15%를 내가 평생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파트너의 수입에서 빼가는 게 아니라 이 파트너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벌었어. 100만 원의 15%는 얼마예요? 15만 원을 회사에서 나한테 별도로 따로 줘요. 그럼 저는 이 파트너의 성장을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100만 원 버는 파트너가 500만 원 벌 수 있게 돕고 500 버는 파트너가 1000 벌 수 있게 온 힘을 다해서 도와요, 안 도와요? 도와요. 돕죠. 근데 15%짜리 보너스 인원의 제한이 없어요. 기간의 제한이 없어요. 내가 처음 이 자격증만 따놓기만 하면 내가 몇 명을 직접 소개하건 그분들이 이 자격증을 따서 나랑 매칭 관계가 성립만 되어 있으면 나는 그분들을 성장시키는 대로 다 보너스를 받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상상하는 보너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4명을 소개했는데 이 4명을 집중적으로 정말 잘 케어해서 이분 4명의 나의 파트너들이 10년 후에 3천만 원씩 벌어가는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생각해봐요. 3천만 원의 15%는 얼마예요? 450만 원이에요. 그게 4명이잖아요. 보너스만 얼마예요? 열하드나 부러워요. 이 매칭 보너스는 진짜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리더십 보너스는 뭐냐? 골드 이상을 유산화해서 리더라고 불러요. 그래서 골드는 아까 그 맥스 아웃이라고 하는 그걸 하게 되면 매주마다 20만 원씩을 더 주는데 일단 4주 기준으로 골드는 80만 원, 루비는 240, 에메랄드는 480 보너스예요 지금. 다이아몬드가 800, 원스타 다이아가 1200, 투스타 다이아가 1680, 쓰리스타 다이아가 2240인데 아까 맨 처음에 올라와서 환영사에 주셨던 분이 이번 주에 원스타 다이아몬드를 찍으셨단 말이에요. 이분이 받아갈 수 있는 후원스타 20% 후원스타 제거하고 이분이 받아갈 수 있는 보너스가 지금 얼마인지 보이세요? 이걸 보너스로 준다고요. 대박이죠. 그리고 엘리트 보너스는 세계 소득 순위 60위 안에 들어가면 이것도 전 세계 보너스당 매출의 1%를 나눠서 주는 건데 보너스도 아까 매칭 보너스 있었죠? 리더십 보너스 있었죠? 엘리트 보너스 있었죠? 돈 들어오는 구멍이 너무너무 많아서 좋은데 일을 해서 돈 받아가면 나는 좋은데 거기다 같이 수고했다고 여행도 보내준대요. 아, 나 네트워크나 회사에서 보내주는 여행 많이 다녀봤어요. 하시는 분 계실 수도 있으나 유산화에서 보내주는 공짜 여행은 급이 달라요. 쉽게 얘기해서 자 우리 가족들이 이번에 예를 들어 괌을 여행을 간다.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하실 거예요? 비행기를 알아볼 거죠. 근데 비행기는 어떻게 알아볼 거예요? 싼 거부터 알아볼 거예요. 그쵸? 저도 그래요. 저도 회사에서 보내주는 여행들을 비행기부터 공짜거든요. 심지어 가서 입으라고 옷도 줘요. 가서 쓰라고 용돈도 주는데 항공기가 대한항공이에요. 나는 동남아 갈 때 대한항공 안 타봤어요. 맨날 티웨이 타고 맨날 제주항공 탔었어요.
왜? 그래야 우리 가족들이 가서 먹을 거 하나라도 더 편하게 먹으니까 경비를 아껴야 된다는 생각, 우리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돈을 벌어가는 리더들에게 수고했다고 보내주는 여행 비행기부터 대한항공 마일리지도 75% 100% 쌓아주는 대한항공 깜짝 놀랐어요. 가서. 근데 호텔이 뭐 되게 별로인 호텔이 아니라 별 5개 이상, 모든 패키지 공짜. 심지어 제주, 이번에 삼척 갔다 오신 분 있죠? 작년에 제주 갔다 오신 분 있죠? 제주 작년에 롯데호텔에서 했거든요. 호텔 전체 다 빌렸어요. 롯데호텔이 깜짝 유선화 코리아가 도대체 뭐하는 회사예요? 어떻게 우리 호텔을 다 빌릴 수 있어요? 통째로? 그것도 2주 연속? 여러분 내년 제주 기대하셔도 좋아요. 정말 유선화는 여행 끝내줘요. 그럼 유선화의 직급을 한번 볼게요. 유선화 직급은 굉장히 다양한데 여기서 별표 칠 건 이거예요. 수입의 성장에 따라서 승급을 인정해 주는데 별도의 직급 유지 조건이 없어요. 한마디로 뭐냐? 많은 네트워크 회사들은요, 선 직급 후 수당이에요. 자, 네가 골드를 가지? 그럼 우리가 보너스로 700을 줄게. 이런 식의 그 조건이 달려요. 유선화는 어떤 회사냐면 네가 수당으로 한 주에 120을 받으면 너는 실버 직급을 인정해 줄게. 네가 수당으로 매주마다 120만 원씩 4주 연속을 받으면 골드로 인정해 줄게. 선수당 후 직급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돈을 받고 있어야만 그 직급에 인정을 받는 거고, 얼마를 벌어가건 여러분들은 최고 먹고 쓰는 거 얼마만 쓰면 돼요? 40만 원만 먹고 쓰면 돼요. 자, 골드 디렉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4주 연속으로 매주 120만 원씩 받으면 골드 디렉터가 되는데, 이분들도 한 달에 최고 40만 원만 먹고 쓰면 되고요. 루비 디렉터는 4주 연속으로 매주 한 주마다 240만 원씩 4주 연속으로 받으면 루비 직급이 되는데, 이분들도 한 달에 40만 원만 먹고 쓰면 되고요. 에메랄드 직급은 매주 360만 원을 4주 연속 받으면 에메랄드인데, 이분들도 한 달에 얼마 먹고 쓰면 돼요? 40. 다이아몬드 디렉터는 한 주에 480만 원씩 4주 연속 받으면 되는데, 이분들도 얼마 먹고 쓰면 돼요? 40. 유선화 코리아의 최고 직급자 몇 스타예요? 10스타예요. 그분 얼마 먹고 쓰면 돼요? 40.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직급을 갖고 있는 분이 17스타거든요. 그분 얼마 먹고 쓰면 돼요? 이게 유산화 사업이 대단한 이유예요. 여러분들 보통 생각하잖아요. 야, 100만 원 버는 사람한테는 40만 원 먹으라고 하고 10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400만 원 하라고 하지 않을까? 저 사실은 그거 내가 가서 파헤쳐 줄게 이러고 들어왔어요. 니네 올라가면 말 달라지겠지. 똑같더라고. 똑같이 40만 원만 먹고 쓰면 되더라고. 그럼 아까처럼 20% 주는 가게가 10개 있는 사람도, 20개 있는 사람도, 30개 있는 사람도 얼마 먹고 쓰면 된다고? 40. 그러니까 이 일이 정말 할 만한 일인 거죠. 여러분 처음에 네트워크라고 생각하면요, 이런 생각들 하세요. 야, 사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불법 피라미드. 야, 먼저 시간 사람 돈 벌어. 야, 돈도 없는데 투자금 많이 들면 어떡하지? 야, 사람 인맥 무너지고. 아, 나 파는 일은 진짜 못하는데. 근데 여기에 유산화를 갖다 딱 대입시키는 순간 실적 이월로 주지급해주죠. 스폰서와 파트너가 추가 비즈니스로 위아래에서 함께 일하죠. 누구나 똑같이 20%의 후원수당을 받아가고요. 내 가족, 우리 가족, 우리 가족이 먹고 쓰는 최고 맥스 얼마까지가 최고라고요? 40. 내가 20%짜리 가게 하나만 유지하고 싶으면 한 달 20. 가게 3개부터는 40. 가게가 6개여도 40. 가게가 30개여도 40. 여기 사재기가 없다고. 사람 잃고 인맥이 무너져요? 아니요. 내 파트너를 성장시켜야 나도 돈 벌 수 있어요. 파는 일이 아니라 나의 제품 먹고 나서 건강해진 경험, 내가 소개하고 돈 받았을 때 이렇게 하니까 돈도 들어와. 어떤 정보를 공유하는 일이고 나의 경험을 공유하는 일이죠. 안 할 이유를 찾으셨어요? 안 할 이유가 없다면 선택해서 공부하시면 돼요. 선택해서 움직여 보시면 돼요. 이게 누구게요? 저게 누구냐면요, 기회의 신이에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쉽게 눈에 띄게 하기 위함이고,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쉽게 잡게 하기 위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못 잡게 하기 위함이고,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게 하기 위함이다. 그 기회가 지금 여러분한테 왔을 때 잡으세요. 왜? 유산화가 지금 2019년이 모멘텀이에요. 내년에 2020년에 일산 킨텍스에서 컨벤션을 한다고요.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유산화를 얘기했을 때 10명 중에 3, 4명이 알아봤어요, 들어봤어요, 먹어봤어요 했다면, 내년을 기점으로는요 5명, 6명, 7명이 우리 엄마가 해요, 내 동생이에요. 이미 그런 타이밍이 와버릴지도 몰라요. 이 기회가 왔을 때 현명하게 잡고 현명하게 선택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지게 보상 강의해주신 고영렬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